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공정기회 박탈 분노연합 예. 이종규 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이어 그 이종규 대표가 묻고 답하는 예. 그런 이 코너를 대답, 마련했습니다. 예. 어제 이제 주택에 관해서 진짜 공공 관한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많이 이제 좀 깨달은 것도 있고 한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선미 포퓰리즘 그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기 전에, 보통 이제 포퓰리즘 이르면 이제 어떤 사전적 의미로 포퓰리즘 이르면 뭔가 이제 어떤 인기 영업주의라는 그런 약간 부정적인 어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소장님께서 어떤 과감하게 어떤 포퓰리즘이라는 표현을 하셨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어떤 진정한 의미, 그 다음에 왜 포퓰리즘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신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은 또 네. 진위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뭐 이 좀 이렇게 먹물인 분들 이런 분들은 나보고 서민 포퓰리즘 선언한다니까 예.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예. 바꿔라. 그런 말을 하면 대중들이 싫어할 거다 그래요. 어감은 예, 그렇죠. 근데 그게 내가 봤을 때 예. 먹물이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포퓰리즘은 인기 영합주의지만은 예. 또 다른 말로 보면 가장 원하는 부분을 우리가 대중가요를 영어로 하면 뭐라겠어요? 대중가요. 예. 뭐 파퓰러송이죠. 파퓰러송을.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이 파퓰러송. 주로 부르는 노래 그렇잖아요. 예, 파퓰러송. 실제로 우리 어릴 때 보면 대중가요 집회했을 때 파퓰러송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예, 파퓰러송. 그러니까 대중가요는 뭡니까? 대중이 원하는 노래잖아요. 그러면 파퓰리즘 하면 뭐예요? 대중이 원하는 정치적 방향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대중이 원하는이라는 부분이 어느 날 어떻게 바뀌었어요? 인기 영합주의. 예. 그래가지고 마치 무식한 대중들을 선동하는 거다. 자, 여기에 파퓰리즘이라는 한국적인 번역에 있어서 문제. 예. 무식한 대중들을 선동하는 집단.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많이 해가지고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죠. 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예. 포퓰리즘 말고 예. 정상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한국당이나 지금 민주당, 예. 특히 민주당 쪽에는 포퓰리즘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죠, 거기도. 예? 하고 있죠, 포퓰리즘.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이 포퓰리즘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도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집단들 아닙니까? 정당이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표를 얻을 수 있을까? 그 표를 얻는 정책들을 계속 발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포퓰리즘 정책이죠. 예. 이제 포퓰리즘과 일반적으로 정식 정치의 차이를 흔히 고상하다고 하는 사람은 지속될 수 있는 약속들을 하는가, 그렇죠. 지속될 수 없는 약속들, 실현 불가능한 약속들을 그렇죠. 막 앞에 던지느냐, 예.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예. 주로 하지요. 예. 근데 내가 서민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나는 일부러 그랬어요. 예. 누가 하지 마라 했으면 상정수 쪽에 뺐다해서 일부러 쓴 게 아니라 예. 나는 우리나라만큼 실질적으로 서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이런 정치의 상과 예. 정치가 거리가 멀어진 나라를 보지 못했다고 봐요. 예. 맞습니다. 미국에 보면 지난번 대선 때 보면 민주당 쪽에서는 샌더스가 구름같이 대중을 모았고 예. 이 사람은 자기가 민주사회주의자, 예. 그러니까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갱이라, 네. 한국의 수구 꼴통들이 빨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트럼프는 우파 포퓰리스트.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샌더스는 좌파 포퓰리스트고 트럼프는 우파 민족주의 미국 우선 포퓰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이 샌더스가 힐러리를 이길 뻔했는데 예. 이제 민주당의 기득권이 이 힐러리를 못 이기게 억지로 예. 팔을 꺾었고 이제 공화당의 이 기득권은 예. 트럼프 팔을 꺾으려다가 예. 실패하고 예. 밀려버린 거지.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샌더스보다 훨씬 깡이 좋은 거지. 그런데 왜 파퓰리즘의 시대인가 이야기를 하면 예. 정치가 대중을 팔면서 대중하고는 너무 멀어져가 저것끼리 기득권, 수구 기득권 네트워크, 엘리트주의로 이렇게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업을 하는 상류층, 돈이 많은 사람, 문화예술계, 스포츠계, 상류층, 그리고 정치, 이 사람들끼리 네트워크를 가지고 마른 서민들을 위하고 대중들을 위한다면서 대중들하고는 거리가 먼 일을 그렇죠. 미국도
지금 수십 년간 해왔고, 그 다음에 유럽도 예.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한 7, 80년을 그래왔다는 거예요. 근데 경제가 성장할 때는 예. 없는 사람도 같이 그렇죠. 성장을 하니까. 예.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제 방송에 출연했던 양복 만드시는 분. 예. 혼자서 중학교 때 공부하기 싫어서 서울로 도망갔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평생을 양복 만드는 일에 하다 보니까 지금은 자기 가게를 차리고 또 자기 집도 두 채가 있고 예. 자식들도 다 공부시키고 장가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시대였으니까 그런 게 가능했지. 예. 요즘 시대에 중학교 탈출해가 아니 요즘은 좀 올립시다. 예. 대학을 중퇴하고 예. 혼자 서울에 올라와서 예. 그렇게 되는 일이 가능할 거라 봐요. 불가능하죠. 그럼 그 차이는 뭐라고 보여요? 그 차이는 이제 이미 이제 어떤 일단 이제 양극화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학벌주의 또 이제 사람들의 인식 그리고 이제 그 이미 제가 봤을 때는요 이미 이제 그 뭐라고 경제가 이미 정도 성장을 다 해버려 가지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어떤 학벌도 낮고 기술을 배워 가지고 지금 이제 성공하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경제가 다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좀 그런 분들이 이제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예. 계속 성장하고 그렇죠. 쉽게 이야기하면 예. 성장하는 시대였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예, 가능했고. 집 사고 뭐 애들 학교 보는 거 다 가능했죠. 그런 일 하면서. 근데 요즘은 예. 이제는 성장이 멈춰진 시대에서 솔직히 말하면 성장이 멈춰진 시대에 월급은 점점 줄어드는 시대가 돼가요. 이제는. 그러니까 옛날보다 이제는 더 가난해지는 세대. 이종규의 대표 세대가 맞습니다. 내 세대가 거의 마지막일 거고 아. 이 대표 세대가 이제 앞에 사람들보다 예. 아버지 때보다 못 사는 세대. 그렇죠.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죠. 예, 내 세대가 아버지 때보다는 잘 사는 세대의 예. 마지막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못 사는 세대에서는 그야말로 앞이 딱 막혔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도 지금 보면 일자리가 오늘도 보면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고 기사 났어요.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예. 실업자가 별로 없다는데 문제는 뭔 줄 알아요? 양극화. 거기에 반이 3만 불 이하짜리 직장.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 연봉 3,500 늘어난 일자리에 반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를 보더라도 7천만 원 이하에서 지금 늘어났다는 거지. 그 이상의 일자리에서 늘어나지 않는다. 예. 그러면 결국은 미국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하지만 그거는 서민들이 입에 풀칠 미래가 없는 서민들이 입에 풀칠하는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깝깝하고 유럽은 0% 성장한 지가 지금 10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없는 사람이 출국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성의 정치를 불신하는 거예요. 이 자식들은 맨날 난민 받아주고 뭐 EU 가입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다 싼 가격에 예. 들어오도록 하고 심지어 몸 파는 여자도 외국에서 다 와서 팔잖아요. 영국에 누가 몸 팔겠어요? 우크라이나, 뭐 루마니아, 예. 뭐 이런 데서 와서 다 그래. 그러니까 갱들도 또 그 나라 갱들이 다 하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 오리지널 살던 사람들은 예. 월급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일자리도 없고 한국도 지금 봐요. 외국인 노동자가 얼마쯤 되는 줄 알아요? 한 100만 명 되냐? 300만. 300만.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데 한국 사람과 외국인 간에 임금 차가 있어요, 없어요? 임금 차가 뭐 거의 뭐 없지 않겠어요? 없어요. 예. 그리고 그들이 일하는 부분은 그들이 다 차지해서 한국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 일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도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반감이 심화되잖아요. 심하죠. 예. 자, 그래서 파퓰리즘의 본질이라는 거는 예. 정치가 예. 이 서민 대중들을 위하지 않고 예. 기득권을 위하는 쪽으로만 하고 있고 서민의 삶을 고치기 위한 획기적인 결정은 평생 가도 안 하더라. 왜 정치가 국가적 싱가포르식 국가적 주택 공급이 한국에 나 필요하다고 봐요. 예. 꼭 필요하다고 봐요.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점점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왜 안 하겠어요? 기득권들 뭐 이익 때문이겠죠. 자기 집값 내려갈까 봐. 안 그러면 재벌 건설회사 중에 재벌 아닌 놈들이 있어요. 재벌 건설회사 중에 예? 예. 건설사 안 가진 재벌들 중에 건설사 안 가진 재벌이 있어요? 다 건설사 가지고 다 있죠. 건설사 가지고 있죠. 그럼 뭘 이야기하겠어요? 그만큼 돈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국가적 주택 공급을 하자 말을. 그러니까 민주당이 던지는 저런 파퓰리즘은 제대로 된 파퓰리즘이 아니라 파퓰리즘의 부스레기. 네가 실직자인데 청년 실업자인데 네가 이 직장을 구할 때까지 50만 원을 6개월 주겠다. 그럼 6개월 받고 나면 그 뒤에는 자, 그 뭐 노인들 20만 원 주는데 30만 원 올려줄게 하청에. 뭐 그다음에 아이고 실업 예산을 가지고 뭐 쓰레기 줍는 일자리 3, 4개월짜리 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식 파퓰리즘이나 민주당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하는 파퓰리즘은 전부 다 지속될 수 없고 예. 잠깐 그냥 선물 나눠주듯이 던져주는 예. 하사형 예. 그 파퓰리즘이라. 예. 이거는 파퓰리즘 중에 제일 나쁜 거예요. 맞습니다. 그 우리 서민 파퓰리즘 15조는 예.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 진짜 국민들이 술자리에서도 분노하는 예. 민노총 해체 같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예. 그런 꼭 이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 부분만을 닮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는 말씀이시죠. 맞는 말씀이시고 제가 이렇게 이제 파퓰리즘 이 소장님께서 이렇게 쭉 15조까지 제가 보면요. 정말 그 이제 우리나라 저는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 어느 나라든 이제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떤 양극화라는 게 뭐 없을 수가 없겠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저력이 이제 뭐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계층 이동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집 없고 약자고 힘 없는 사람도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고 반대로 가진 사람도 노력하지 않으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이동이 자유로운 그런 나라였고 그게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봤는데 그게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점점 경제가 발전하고 기득권이 형성되고 고차가 되면서 이제 이제 우리끼리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희망의 어떤 계층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를 다 걷어차버리고 이게 뭐 주택부터 저는 주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주택. 그러니까 주택, 예. 교육. 그렇죠. 지금 교육에서 얼마나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어요. 채용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그게 어떤 대물림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생산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가 조합원이면 아들이 그렇게 또 이제 그러니까 뭐 전부 다는 아니고 일정한 비율을 그 특정한 회사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예. 자동차 회사도 있었어요. 광주나 이런 쪽에. 예. 그래서 이 채용 장사를 노조가 해먹다가 예. 구속된 사례들이 좀 있어요. 아. 그래서 회사로부터 우리 자식이나 지인이나 친인척을 얻을 티오를 예. 노조가 확보해서 예. 노조가 추천하는 사람을 예. 이렇게 넣게. 지금은 그럼 그렇지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게 있겠지. 왜 없어요? 비정규직 자리나 이런 거는 누가 그럽디다. 내가 지난주 방송에서 예.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들 뽑는 요건이 용모 단정, 서비스 정신 투철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자리는 다 뒤로 들어가는 게 좀 있지 않냐 하니까 그런 게 없다 했는데 어떤 분이 또 그랬어요. 그 자리는요.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 월 250주인데 4팀 3교대하고 그런데 그냥 들어가는 사람 없이 죄다 백으로 들어간다고 말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도 노조가 자기 몫을 챙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저는 이제 혹시나 싶은데 뭐, 그 자동차 회사를 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자동차 회사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게 그러한 어떤, 그 불공정한 채용이라고 저는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그 노조를 비판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보십시오. 지금 뭐 어떤 민노총을 해체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어떤 공정성이라는 부분, 계층 이동이라는 부분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가장 심각한 부분은 뭔가 하면, 예. 얼마 전에 자동차를 그 회사에서 예. 그 10억을 갖다가 생산하는데 예. 임금에 들어가는 몫이 얼마이냐? 예. 이제 10억에 예. 이 뭐라 그러나 이 판매 예. 수입 중에 그렇죠. 임금에서 원가 중에 예. 들어가는 게 얼마냐? 한국이 세계 제일 높더만. 제일 그래 가지고 미국보다도 내가 알기로는 자동차의 임금이 한 30% 정도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의 자동차 공장에 일하는 사람 평균 연봉이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사이에요. 한국에는 오래된 사람들, 숙련공들 8, 9천만 원 1억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한국이 한 30% 높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노동 생산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이 비싸니까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가격 경쟁력도 그렇다고 일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일은 더 열심히 하냐. 미국에는 자동차 공장에 조립할 때 예. 스마트폰은 다 두고 일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본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보면서 일도 하고 노조 때문에. 그래서 이 한국의 노동 생산성이 전 분야에서 확 떨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정치 노조를 하는데 예. 노조 기족이 생기고 또 그 노조원들의 이해를 대변하려면 그야말로 자기들이 편하고 좋은 거는 다 하고 싶어야 보수부터 시작해서 일하는 노동 강도, 네, 맞습니다. 휴식부터 서비 회사가 해주는 네. 복지부터. 그러니 회사가 감당하는 일이 지금 벗어난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진짜 약간 충격받았던 기사가 이제 GM 대우 그때 이제 사장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외국인이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여러 GM 대우 지사가 있고 세계 각국에 있는데 노사 협상을 하는데 쇠파이프 들고 들어오는 노사는 처음 봤대요. 그러니까 GM 대우가 아니고 요즘 GM 세보레. 세보레지 바깥이 이제. 네. 그러니까 세보레는 미국에서 GM 대우가 아니고 아니 GM이지 GM. 르노 삼성이. 르노 삼성 그게 삼성은 그 르노가 하잖아요. 예, 부산에- 말만 삼성이고 이름 빌려준 거고 예, 삼성은 이제 지분도 없어요. 거기 사장이 그래요. 사실상. 그러니까 르노도 그렇고 예. GM도 그래요. 예. 세보레도 전 세계에 있는 미국에서 제일 큰 자동차 예, 회사잖아요. 예. 그거 다 전 세계의 공장을 운영하는 데서 보면 한국 같은 이런 노사 관계가 어디에도 없죠. 협상을 쇠파이프 들고 와가지고 협상하자고 하는 거 보고 이제 충격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진짜 참. 그러니까 예. 지금 르노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한국에서 철수하려고 지금 단계를 밟아가는 거죠. 그래 댓글을 보면 하도 진짜 이제 국민들도 노조에 시달리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외국 가라 뭐 이런 댓글도 많이 달리더라고요. 이런 데서 막 오죽하면 진짜 그런 댓글. 그래서 이게 어떤 이제 민노총이라든지 완전 조폭보다 더 악질이죠. 조폭도 근데 민간인한테 그래도 어떤 이제 자기들만 룰도 있고 한데 이거는 합법적인 조폭 아닙니까? 민노총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수 정권 9년에서 난 잘못된 일이 크다 봐요. 뭐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 개혁하려고 노력했다지만 그건 지역적인 부분에 노력한 거고 진짜 중요한 거는 민노총이라는 기득권을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가 해체하지 못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민노총 주도 촛불 시위에 의해 정권 뒤집어지고 그 보수 정권 대통령 두 사람 깜빵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민노총이나 운동권들이 지배한 세상에서는 저들을 내가 장악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보수의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은 저들을 진압하지 못하면 나중에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이 목숨 걸고 싸워야지 적당히 그냥 몇 개 무슨 노동관계 협약을 몇 개 고치는 정도로 가지고 그거는요 한마디로 괴물이 있는데 오늘 그 조선일보 보면 옛날에 노동운동했던 그 사다가 민노총에 찔려서 놓은 그 주대한 씨가 바른미래당에 지금 저기 혁신위원장 됐는데 주대한 씨가 괴물이라고 했다. 괴물은 죽이거나 가다야 된다. 자기가 민노총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민노당 활동을 했는데 그런데 괴물 코트를 하나 뽑아가지고 그걸 노동개혁이라고 말을 했으니 애초부터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권은 민노총을 건들 생각이 없었죠. 왜 그랬다 봐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감당이 안 되니까. 뒷감당이 안 되니까. 괜히 쟤들 건드려가 임기 짧은데 시달리니 그냥 그 애들은 건들지 말고 걔들이 주장하는 것과 재계가 주장하는데 그 가운데서 적당히 조정하는 것만 내가 하자. 그 정도에 머물렀던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게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고시 공부한다고 그때 현안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관심이 없었었는데 뭐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으로 뭐 민노총 압수수색했다 뭐 이런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저는 이게 참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게 민노총 위원장 구속됐다가 또 무슨 보석으로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 법 위에 지금 민노총이 있고 대통령 위에 민노총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들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한번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이제 민노총이 엄청난 언론도 언론 노조 이렇게 언론도 장악하고 이거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인원도 1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 그럼 해체를 하려면 그렇다고 뭐
어떻게 뭘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쨌든 법에는 어떤 이제 노동 단체를 만들 수 있는 헌법에 그게 보장이 되어 있고 그 노동 3권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이제 민노총을 해체를 하려면 뭔가 이제 어쨌든 법적으로 접근을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여론의 뒷받침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이제 해법 같은 게 이제 보수 이제 세력이 뭐 정당이 됐든 시민단체가 됐든 계속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죠. 예. 그 뭐 엊그제 나경원이 예. 뭐 민노총의 노조의 예. 사회적 책임 예. 뭐 이야기를 했더만요. 뭐 예. 법적으로. 그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처럼 이제 노조의 사회적 책임이 안 돼. 한국당이 안 되는 게 예. 내가 서민 파퓰리즘 15조로 해서 그 뭐요 예. 외국인 노동자 예. 이제 문제는 근본적으로 막는 쪽으로 가야 된다. 예. 이랬는데 황교안이 월급을 좀 작게 줘야 된다 했다가 법적으로 문제된 데가 망신당했잖아요. 예. 노조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를 정한다고 노조가 그거 지키겠어요? 눈도 깜짝 안 하죠. 눈도 깜짝 안 하죠. 그러니까 본질은 그래서 내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국민투표에 붙여서 민노총이 정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 예. 노조는 노동조합원들 개인의 그 사업장과의 관계되는 어떤 임금교섭 이런 거 외에 예. 다 더 이상의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정치와 노조는 왜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는 것처럼 종교 분리. 정치와 이 노조는 정노 분리를 해야 돼. 정노. 그걸 헌법 정신에 나는 담아야 된다고 봐요. 예. 그리고 글귀를 넣고 거기에 입각해서 예. 관련 각종 노동법에 기업끼리의 노조는 인정하지고 예. 그런데 그 개별 기업 단위를 넘어선 예. 뭐 상급 노조들은 엄격하게 정치 활동 못한다, 또 남의 사업장 개입 못한다, 그리고 그냥 이 서로 간에 뭐 단합, 협의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어떠한 정치 활동도 못한다고. 예. 그리고 하는 순간에 다 해체시켜 버린다고 하급 노동 관련법에 명시를 해서 해야 되고. 그러려면 저 민노총이 보통 달라들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한국노총도 마찬가지. 요즘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똑같은 거지. 저것들 뭐 차별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똑같은 집단들이다라고 봐야 돼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수가 대권에서 예. 우리가 당선되면 6개월 안에 국민투표 붙이겠다. 이 부분을. 예. 그런데 만약에 부결되면 예. 정권 내놓겠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선되면 일단 국민들이 힘을 실어준 거 아니에요? 예. 곧바로 뭐 한두 달 안에라도 붙여요. 그러고도 당선됐는데 그거 국민투표 붙여서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이걸 그런 식으로 정리 안 하면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정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봐요. 아, 국민투표가 방법이다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헌법에 헌법 개정이 예. 이 노동과 정치의 분리를 명확하게 담고 헌법 정신에 옛날에 헌법 만들 때는 이런 문제를 생각 안 했지. 뭐 이런 세상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냥 놔놓으면 이건 대한민국의 괴물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헌법 정신에 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법도 제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국민투표 붙여버려야 돼. 예.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거는 정리할 방법이 없고 그 뒤부터 반발하는 거는 공권력으로 진압해야죠. 계엄령을 때려서라도 진압해야죠. 예.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노조 활동을 현대 사회에서 보장해 준다는 거는 그건 맞아요. 예. 근데 그 노조 활동이 개별 노조 단위의 자신의 이익을 갖다가 지키기 위한 차원을 넘어서서 거대한 정치 조직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아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민노총의 폐악이 예를 들어 뭐 어떤 지금 그 기업들이 이제 해외로 이탈을 하고 있고 이제 또 국내 투자도 안 하죠. 대기업들도 뭐 계속 해외 투자도 하고 그 일자리 줄어드니까 결혼도 안 하게 되고 뭐 출산도 안 하게 되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우리 그러니까 국내의 산업 공동화, 예. 제조업 기반의 그렇죠. 공동화의 핵심이다. 예, 그래서 이게 민노총 문제가 이렇게 강성이고
진짜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 민노총이 같아. 아니 왜냐하면 법 위에 있으니까 법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니까 예. 진짜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완전 그 조폭처럼 행동하기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됐든 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국민투표가 됐든 어떤 뭐 법 개정이 됐든 뭐 어떻게 뭐가 됐든 이 민노총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민노총 어렵다. 문제는 국민들 다수가 투표를 해서 정했다라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국민투표를 해서 헌법 정신에 넣는다는 거예요. 민주적 정당성이 민노총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가지고 네. 한마디로 국민투표 한번 붙이자 이야기예요. 네. 그게 맞지 않아요? 그렇죠. 민주주의. 그래서 만약에 이제 거기서 어떤 이제 민노총 뭐 어떤 내용이 됐든 민노총의 어떤 그런 폐악질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이제 투표 결과가 나오면 그건 이제 민주적 정당성이 있으니까 그 민주적 정당성으로 헌법에 집어넣고 해당 법률에 집어넣어서 저런 정치 노조는 해체 추순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정치 노조가 아니라 저게 친북적이고 좌파적인 속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그 봅니다. 지도부 중에도 무슨 뭐 국가보안법 위반자들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수두룩하겠죠.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저도 이제 어떤 그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서 어떤 단체들이 존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부정할 국민은 없지만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러한 순수한 단체에 이제 변질이 돼가지고 진짜 없어져야 될 단체입니다. 없어져야 될 단체고 그 폐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소장님 말씀하셨던 이 국민투표가 하루빨리 좀 돼가지고 진짜 노동자를 위한 그 단체가 있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냈어요.